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의 다우, S&P 500, 나스닥 등 3대 지수는 약 1% 이상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이끌었던 주요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ISM 제조업 지수 발표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47.8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2009년 이래 최저 수준이죠. 2008년 9월인가요? 그 당시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ISM 제조업 지수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ISM 제조업 지수, ISM PMI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50 이상, 평균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밑으로 떨어지면 경기 축소를 의미하죠.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9월 ISM 제조업 지수는 47.8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50을 잠깐 넘어서 제조업 지수가 계속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보였다 했죠. 하지만 한 달 만에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ISM 지수가 크게 하락했던 이유는 수백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언론들, 그 다음에 경제 분석기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꼽았습니다. 당연하죠.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당연히 줄어들었고, 이게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한국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까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진 CNBC 보도는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0월 15일, 2주 후부터 3분기 기업 실적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미 지난주 금요일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에서 3분기 실적은 2018년에 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 상당 부분 하락했었습니다. 물론 예상치를 넘어섰고 수익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는 작년 동기 대비 큰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CNBC에서 보도한 것을 또 보면 특히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죠.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통해서 한때는 국가 기간 산업 그런 문제로 인해서 수출이 금지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웨이에 대한 임시 면허가 갱신이 되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문 기사 제목처럼 관세 부분이 시장에 3분기 실적을 최악으로 예상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의 핵심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작년 3분기 대비 10% 이상 실적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4.9%의 매출 하락, 순이익 하락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전년 3분기는 거의 최고 실적을 달하는 그 수준이었죠. 그래서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해 3분기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들은 기저효과는 입을 싹 닦았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불과 하루 전에 백악관에서 특히 나바로 위원장이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제한, 연기금, 상장 폐지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게 가짜 뉴스다,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스에서는 실제로 백악관에서
중국 투자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는 메모지가 돌았었다고 합니다. 즉, 이게 그냥 단순히 설이 아니라 가짜 뉴스가 아니라 실제로 백악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는 얘기죠. 여기에 나쁜 뉴스가 그쳤다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수도 있지만 또다시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애틀랜타 패드는 그 GDP 예상치를 먼저 항상 시장이 예측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죠. 3분기 GDP 예상치를 애틀랜타 패드에서도 기존의 2.1% 성장해서 1.8% 하향 조정했습니다. 즉 조만간 3분기 GDP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결국은 1.8%, 2% 이하로 떨어지는 2019년 처음이겠죠. 이 정도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 불안감을 들이온다고 봐야죠. 악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호재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농산물을 100만 톤, 즉 미국의 대두죠. 소이, 대두를 100만 톤 수입했다는 뉴스도 블룸버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100만 톤 수입량은 2019년 1월 이후 최대치라고 했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황, 그 다음에 실적 악화, GDP 예상치 하락 등 악재 뉴스에만 시장이 반응했고, 이 악재의 이유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이라는 게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에서는 이거 봐라, 미국 경기 침체 오는 거야, 니들 다 죽었어, 겨울 준비해, 이런 얘기를 당연히 오늘 뉴스에 오는 유튜브 방송들이 나오겠지만 제가 강조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보면 의미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뉴스를 분석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증시는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립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다오. 즉, 여러분 제 방송 많이 들으셨잖아요. 미국에서 제조업 비중은 전 세계 선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그정 낮은 나라에서 제조업 성과는 경제, GDP, 경기 영향이 썩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고 70% 이상이죠. 거의 80% 가까이 되고요. 이런 서비스업은 미국이 호황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GDP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ISM 제조업 지수를 핑계로 주가가 하락했다. 이 말은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 기대, 립 서비스 필요 없다. 협상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시장은 더 하락할 수 있고, 더 이상 무역 분쟁, 관세 분쟁을 통해서 자본시장 흔들지 말라.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시장의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10월 10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협상에서 좋은 성과를 내다오. 그래야 지수도 상승으로 화답할 수 있다. 화답하겠다. 그런 의미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 모든 언론의 논조, 분석 기사들이 이렇게 무역 분쟁을 지목하고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말하자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트위터를 통해서 이것은 자기 문제가 아니야. 파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그로 인해서 모든 제조업이 엉망이 된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수치가 나쁜 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 페드가 금리 인하를 안 한 탓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WTO조차도 세계 경제 전망을 추가로 하향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빨간색은 작년 4월에 예상했던 거고요. 가운데 노란색은 올해 4월에 예상했던 겁니다. 즉 세계 경제 전망치, 상승 전망치를 계속 낮췄는데 9월에는 초록색 보이시죠?
추가로 더 하락시켰습니다. 올해는 더 2% 밑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향을 새롭게 더 확대했는데요. 그 이유도 역시 무역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이런 경기 전망을 하향하게 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트럼프 대통령 왼쪽 지지율이고 오른쪽은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7%,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비율은 53% 왼쪽이고요. 경제 정책은 지지가 42%, 반대가 50%입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 37%는 2017년 지지율보다 무려 16%가 하락한 수치고요. 경제 정책 지지도도 CNBC에서 5월 달에 조사했을 때보다 6% 하락했습니다. 즉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끌어내리고 있죠. 겁날 겁니다. 찬성에 대한 여론조사도 CNBC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비율도 2017년에 조사했을 땐 41%, 그러나 최근에 조사한 CNBC는 44%, 반대 비율도 탄핵에 대한 반대 비율도 더 높아졌습니다. 즉 경제정책,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인 입지도 위험해진다. 만약에 10월 10일에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면 각오해라. 낙선도 각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줬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국을 싫어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중국을 더 강하게 때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중국을 싫어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싫다. 경제적 피해는 싫다.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즉 10일날 스몰들이라도 좋다.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 그렇지 않으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스몰들이라도 나오면 상승으로 화답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더 추가적인 소식을 보면요. 어젯밤 홍콩의 시위대 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중태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위안화를 보면 그렇게 많이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미국 대선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지율이 민주당 내 대선 후보 지지율이 바이든 후보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워렌 점점점 민주당 후보로 나섰을 경우 시장이 우려감을 더 표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시장적인 의원이다. 이게 공식적인 여론이고요. 특히 의약품, 그 다음에 은행 관련 규제에 대해서 강력한 논조를 펼치고 있어요. 이 부분 워렌 상원의원이 좀 더 인기가 높아졌을 경우 시장이 반응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